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사부입니다. 이번 시간은 수능 대비 역함수 심화 개념 첫 번째 시간으로 함수의 증가와 감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워보고 자세하게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함수의 증가 감소를 단순히 점점 커지는 함수, 점점 작아지는 함수로 이해하고 있는 학생, 이렇게 표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함수의 증가 감소가 미분 가능한 또는 연속인 함수에서만 정의되는 줄 아는 그러한 학생들, 그리고 함수의 증가 감소와 1대1 함수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잘 모르는 학생, 그리고 함수의 증가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건지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건지 굉장히 좀 애매해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함수가 증가한다는 것과 필요 충분 조건을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감소도 마찬가지겠고요. 자, 이번 시간의 준비물은 필기도구와 연습장 그리고 미칠 듯한 집중력이 반드시 필요하겠고요. 제가 올려놓은 수학 잘하는 법 이 영상을 미리 시청하시기를 권하고요. 참고할 다른 책이나 도와줄 사람은 모두 다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 주의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업은 수학 전 범위를 최소한 한 번은 다 공부한 학생들을 위한 심화 개념 수업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최소한 1대1 함수, 1대1 대응, 함수의 증가 감소, 연속, 미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들은 다 갖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수업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먼저 백지를 꺼내 보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나온 것과 같이 1번과 2번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고 한번 해보세요. 자, 다 해보셨나요? 자,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대1 함수의 정의는 f의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x1, x2에 대해서 x1,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이게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정의겠고요. 그리고 이 대우도 함께 이해해 두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두 가지로 전부 다 이제 1대1 함수의 정의다라고 받아들이셔도 상관없겠고요. 그리고 1대1 대응이라 함은 함수 f가 1대1 함수면서 동시에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를 말하죠. 근데 공역이 만약 주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공역을 치역이랑 똑같은 것으로 그냥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수학에서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을 굉장히 크게 구별하진 않아요. 그래서 1대1 함수의 경우에도 공역이 주어져 있지 않으면은 그냥 치역이 공역과 같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1대1 대응으로 취급해서 본다 해도 큰 문제는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의 증가 감소의 정의도 살펴보도록 하죠. 함수 f가 정의역에서 증가한다. 이 얘기는 f의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x1, x2에 대해서 요 명제가 성립하면 되는 거죠. x2가 x1보다 클 때 fx2가 fx1보다 크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감소한다는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만 반대로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쓴 거는 조금 넓은 정의고,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정의역에서의 증가 감소라고 이렇게 써놓진 않고,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정의역을 구간으로 제한해서 거기에서만 증가 감소를 따집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는 구간만 보지 않고 조금 더 확장해서 좀 더 넓은 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 정의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겠고요. 이거를 미분계수의 정의로서 뭐 미분계수가 양수인 거, 음수인 거 이런 식으로 정의를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오리지널 원래 정의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물론 교과서에는 구간이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정의역 대신에 구간으로 나와 있는 것일 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정의를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오늘 할 게 뭐냐면은 바로 이 함수의 증가와 감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해해 보자는 겁니다. 이 부분 이해가 굉장히 좀 애매한 친구들을 워낙 많이 봐서 함수의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얘기까지 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 부분을 이해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역함수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역함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백지를 한번 다시 꺼내 보시고 지금 화면에 나온 것과 같이 정의역에서 증가하는 함수와 감소하는 함수를 각각 3개 이상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정의역이라고 표현했으니까 뭐 구간으로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 해보셨나요? 그러면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다음 두 명제가 참인지 앞서 만든 예들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명제 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 위 명제가 참이라고 생각하면 증명해 보시고 거짓이라고 생각하면
한번 발레를 한번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해보셨나요? 여러분이 아마 얘들을 통해 확인해 봤듯이 증가하는 함수는 1대1 함수가 되죠. 그리고 감소하는 함수도 마찬가지로 1대1 함수가 됨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얘들 몇 개를 봤다고 해서 증가 또는 감소하는 함수가 항상 1대1 함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증명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증명해 보기 위해서 fx가 얘가 증가하는 함수라고 하겠습니다. 이 함수는 정의역이 x고 공역이 y라고 해보죠. 그럼 우리가 1대1 함수임을 증명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 x에 속하는 임의의 두 원소를 선택해야겠죠. 그래서 1대1 함수의 정의대로 가야 되니까 요걸로 출발해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한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맨 마지막 결론은 요게 나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중간 과정을 채워주면 되는 겁니다. 이 증명은 사실 뭐 분석법을 쓴다든지 다른 방법을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바로 직접 증명 가능할 정도로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fx가 증가한다고 합시다. 증가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냐? 요거 이제 두 케이스로 나눌 수 있죠.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두 케이스로 나눌 수 있죠. 증가한다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다면 이렇게 되겠죠. 어떤 경우든 결국 이렇게 되니까 증명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가하는 함수는 항상 1대1 함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 감소하는 경우라면 이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이 경우에는 얘만 이렇게 되고 얘 이렇게 되고 이렇게 바꿔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결국 증명 과정은 큰 차이가 없죠. 따라서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하는 그런 함수는 항상 1대1 함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 자체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리논술에서 많이 등장하는 얘기고 여러분이 사실 수능을 위해서도 이 사실 자체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백지에 한번 지금 나온 것과 같이 1대 함수 예를 3개 이상 만들어 보시겠어요? 자, 다 해보셨나요? 그러면 방금 전에 만들었던 예를 바탕으로 해서 이 명제가 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참이라고 생각하면 증명해 보시고 거짓이라고 생각하면 발레를 하나 제시해 보십시오. 자, 다 해보셨나요? 자, 1대1 함수는 정의역에서 증가하거나 정의역에서 감소한다. 그러니까 아까 봤던 명제의 역이 되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1대1 함수는 정의역에서 계속 증가하거나 아니면 다 감소하거나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어때요?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증명해 보려고 시도해 보셔도 이게 쉽지 않다는 게 느껴질 거예요. 증명을 해보려고 했을 때 잘 안 된 이유가 사실 거짓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발레를 아무거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뭐 이런 거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뭐 좀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합시다. 여기가 1, 뭐 2일 때, 3일 때 뭐 이렇게 할까요? 여기가 2분의 1, 여기가 2, 1, 뭐 여기가 2, 뭐 이렇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대충 이렇게 만들어서 어떤 함수 f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런 f의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다. 이 함수의 정의역이 뭐 열린 구간 1도 3까지라고 하고 공역은 그냥 실수 전체 집합 하겠습니다. 이게 실수 전체 집합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fx 요 함수는 그래프 보시면 바로 아시겠지만 1대1 함수 맞죠?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증가하는 부분과 감소하는 부분이 함께 공존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명제는 거짓이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발레를 찾지 못했다면 아마 이런 발레들을 연속인 예에서 찾아보려고 했기 때문일 겁니다. 자,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사실 제가 여기서 지금 증명하지는 않을 텐데 연속이면서 1대1 함수라는 조건이 있게 되면은 그러면 이 명제는 참이 됩니다. 즉 연속이면서 1대1 함수는 사실 항상 증가하거나 또는 항상 감소하는 함수가 됩니다. 이 부분은 증명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증명 과정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하지만 이 사실 자체는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즉 연속이면서 1대1 함수는 항상 증가하거나 또는 항상 감소하는 함수가 되는 거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1대1 함수는 정의역에서 증가한다, 정의역에서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하지만 연속인 1대1 함수는 정의역에서 증가한다 아니면 정의역에서 감소한다, 이런 얘기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즉 정의역에서 증가하는 함수 아니면 감소하는 함수 두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연속 조건이 생기면 이것에 대한 증명이 실제로 가능합니다. 증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에 대해서 예를 만들어서 다음 세 조건들이 서로 필요충분 조건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자, 다 해보셨나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열린 구간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세 조건이 일단 눈으로 보셔도 아시겠지만 서로 다 필요충분 조건일 가능성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것과 이것이 필요충분 조건이라는 얘기인데 이건 말이 안 되죠. 자,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의역에 속하는, 즉 구간 AB, 그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요게 성립하는 것과 그 함수가 증가함수가 된다는 게 필요충분 조건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만들어 봤으면 알 텐데 먼저 이쪽 방향을 먼저 생각을 해보죠. 우선 여러분이 얘들을 만들어 본 걸 한번 찾아보셨으면 될 것 같을 거예요. 그죠? 실제로 성립하는 얘기입니다. 증명이 가능해요. 증가함수임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즉, 이 구간에 속하는 임의의 x1, x2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증가함수임을 증명해야 되니까 이렇게 출발해서 결론이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럼 이렇게 증명을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함수 값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을 활용을 해야 되니까 얘를 이용해서 뭔가 이런 미분계수 형태가 나오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여러분이 눈치가 빠르셔야 되는데 이것들과 이것들 사이의 관계라는 걸 생각하시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렇죠. 평균값 정리를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요것으로부터 해서 이걸로 가는 거죠. 요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주어진 조건에 의해 양수고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요거가 이렇게 갖게 되는 C가 요 x1, x2 요 구간에 적어도 하나 존재하게 되죠. 이게 바로 평균값 정리입니다. 근데 얘가 양수잖아요. 여기 양수, 여기 양수니까 여기도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양수겠죠. 따라서 증명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은 참이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왼쪽은 어때요? 이거 여러분이 얘를 찾아보셨으면 아실 텐데 이건 거짓이죠. 이거 발레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쉽게 찾아낼 수 있을 텐데 이쪽 방향 발레 굉장히 유명한 예죠. 바로 y는 x세제곱 이런 함수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함수는 실제로 우리가 그냥 실수 전체 집합 정의역에서 봤을 때 임의의 실수 x1, x2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면 이게 성립하잖아요. 즉 이 얘기이기 때문에 요게 성립해서 fx는 증가함수임이 명백합니다. 하지만 정의역, 즉 실수 전체 집합에 속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계수가 양수가 되진 않죠. 왜냐면 이러하니까. 그죠? 즉 증가함수면서도 미분계수가 0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예고 요 사실은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둘은 서로 필요충분 조건이 아닌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문제 푸실 때 도함수 값이 미분계수가 항상 양수다라는 것으로부터 얘가 항상 그 구간에서 증가하는구나 라는 얘기는 괜찮아요. 하지만 증가한다는 얘기로부터 미분계수가 전부 다 양수구나 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0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얘기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등호가 붙은 상태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쪽 방향 다 생각해 볼 텐데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 즉 f'x가 0 이상이면 항상 증가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요거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얘를 찾아보셨으면 이것도 어때요? 안 된다는 거 찾아낼 수 있었을 겁니다. 이쪽 발레에 뭐가 되겠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제일 쉬운 거. 그냥 이런 거 상수함수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f'x가 0이니까 0 이상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당연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상수함수는 증가함수가 될 수가 없겠죠.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보셨던 x세제곱이랑 같이 생각해 보시면은 x세제곱은 미분계수가 0이어도 딱 한 점에서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플러스 제로 플러스잖아요. 미분계수가. 그러니까 한 점, 한 순간에서 0인 거는 증가함수가 되는 건데 지금 얘처럼 이렇게 지속적으로 0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면은
이런 경우엔 증가함수가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역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쪽 방향. 이쪽 방향은 어때요? 요거는 참이죠. 요건 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증명이 가능해요. 자, 어떻게 증명해 보면 되냐? 이건 도함수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도함수 정의대로 한번 증명해 보죠. 즉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해볼게요. 증가함수일 때라고 가정하고 f'x가 0 이상이 되겠는가? 이걸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편의상 우극한 이렇게 놓읍시다. 그렇게 놓게 되면은 지금 여기는 양수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지금 fx가 증가함수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여기도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이 부분이 양수죠. 극한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미분 가능한 함수기 때문에 우극한만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즉 얘가 f'x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f'x가 0 이상이다. 이렇게 바로 증명이 가능한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증명이죠. 따라서 요것이면 증가, 이 말은 맞고 증가하면 f'x가 0 이상 이 말도 돼요. 하지만 요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증가함수라는 거는 일단 f'x가 0 이상인 함수들 안에서 노는 거예요. 음수인 데가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다 양수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 것인가? 즉 무슨 얘기냐면은 항상 증가한다는 거랑 필요 충분 조건이 뭐가 되겠느냐? 이걸 식으로 쓰기는 매우 애매한데 일단 첫 번째 조건은 f'x가 다 0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고 f'x가 0 이게 점이 구간으로 존재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미분계수 0인데가 한 점 나타났다 칩시다.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 계속 지속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간으로 지속되고 이렇게 된다거나 이렇게 생기면은 무조건 얘는 증가함수가 안 된다. 즉 이렇게 되면 정역에서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만약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점이 딱 한 군데 나타나고 한 순간에서만 나타나고 다시 이렇게 미분계수 양수가 되면은 이런 경우엔 미분계수가 0인 점이 있다 하더라도 얘는 증가함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필요 충분 조건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되게 아름답게 말하기가 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에서도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문제를 좀 더 수월하게 풀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증가 또는 감소하는 함수의 성질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의역에서 증가 또는 감소하는 함수는 1대1 함수이다. 1대1 함수는 정의역에서 증가하거나 정의역에서 감소한다. 이건 거짓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연속 조건이 붙으면 이 얘기가 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함수 f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구간 AB에 속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양수면은 어떻다? 증가라고 얘기할 수 있고 증가하면 이렇게 된다. 얘기할 수 있다. 요거는 참인데 요 반대 방향은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요 발레들은 좀 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소도 사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끝까지 풀진 않을 텐데 잘 보십시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라고 돼 있어요. 이걸 보고 여러분이 f'x가 양수역이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방금 본 명제처럼 이렇게 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괜찮은데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푸실 때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증가의 필요 충분 조건으로 생각하시는 게 더 정확한 겁니다. 아시겠죠? 사실 이런 유형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봤을 겁니다. 이런 유형들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내가 혹시 이런 식으로 그냥 놨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냥 놓고 문제를 풀진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잠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다 읽어보셨나요? 지금 이 문제도 풀 건 아닌데 요 말이 나오면 이렇게 증가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 중에서 미분계수가 0인 부분이 구간으로 지속되면 안 된다. 뭐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은 좀 더 명확하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문제는 이렇게 가가지고 풀어도 풀리긴 풀리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하시는 게 가장 정확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증가하도록 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f'x가 0 이상인데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곳이 순간으로만 나타나도 괜찮다. 그렇게 하시면은 정확하게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건드리는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정확하게 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영상을 다시 보시길 권하고요. 연습장에 배운 내용을 예를 만들면서 새롭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엔 뭘 볼 거냐면은 오늘 배운 증가함수와 역함수의 관계를 볼 겁니다. 제가 역함수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실 증가함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한 거고요. 사실 오늘 좀 교과서보다 자세한 얘기를 좀 했죠. 역함수를 이해하기 위해선 증가함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자세하게 얘기한 것이기도 하고, 사실 증가함수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일간에서 좀 자세하게 이렇게 이해해 두신다면 좀 더 자신 있게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